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저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본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ERP, D365, Finance and Operations and Power Platform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전통적인 ERP의 틀에서 벗어난 SaaS ERP, D365 FNO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ERP의 틀을 깼다라는 의미가 결국에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라든지 기존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ERP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각각의 처음에는 ERP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파워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이어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의 이제 도대체 ERP와 이 파워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본 세션을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 가지고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도 드리고요. 저희 세윤 CNS는 마이크로소프트 골드 파트너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CSP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면서 동시에 D365 FNO 레퍼럴 파트너, 그리고 파워 플랫폼 레퍼럴 파트너입니다. 레퍼럴 파트너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에 어떠한 저희들이 서비스를 찾고자 할 때 보면은 파트너들을 추천해주는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니즈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요구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라고 거기에 등록을 해주셨을 때 그 이메일들을 이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키셨던 분이 계신다 한다면은 그분들 역시도 저희와 인연이 있었던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저희 세윤 CNS는 16년 동안, 17년 동안 이제 저희 IT 쪽에 계속적으로 솔루션 기반의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한 80여 개의 고객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도 시즌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각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약 100명 정도 되고요. 이 100명은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IT의 특수성상 프리랜서라든지 계약직 이런 인원까지 포함하면은 100명이 훨씬 더 많은 인원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 중에 약 한 80% 정도, 80명 정도가 기술 인력과 컨설팅 인력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한 10년 이상, 15년 이상의 고급 인력들이 전체 인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오랜 업력과 그에 맞는 실력을 갖춘 업체라고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ERP라든지 파워 플랫폼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 전에 세윤 CNS가 가지고 있는 자체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와이저 365라고 하는 이제 그룹웨어, 이 그룹웨어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와 있는 저희 팀즈 기반의 그룹웨어입니다. 그래서 팀즈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다면은 팀즈의 탭으로서 그룹웨어를 직접 링크를 시키고 그 안에 팀즈 내에서 팀즈의 기능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그룹웨어를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자체적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고객사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고객사에서 상당히 좋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와이저 이어카운팅 솔루션도 가지고 있고요. 이어카운팅은 익히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은행, 뱅크라든지 CMS 이런 쪽에 아니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이어카운팅 시스템으로 받아 안아 가지고 해당 내용들이 전부 다 잠시만요.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ERP 시스템으로 전부 다 이제 받아 안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제 개발이 된 것들이죠. 이 솔루션은 저희가 팀즈에 애드온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애드온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솔루션으로 이제 웹베이스로도 기능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급여라든지 근태에 관련된 와이저 HR 솔루션, 그리고 요즘 이제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EHS라고 해서 EHS에 관련된 폐기물이라든지 안전, 보건, 이 관련된 솔루션들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공사라든지 여러 기업에 납품돼서 지금 훌륭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러한 자체적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하지만은 오늘은 이제 이러한 내용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ERP와 파워 플랫폼에 집중해서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임CNS MS 사업부의 지용보험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제목에도 있지만은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이내믹 365라는 이 솔루션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왕왕 듣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많이 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있죠. 뭐 커스터머 보이스, 커스터머 서비스, 커머스, 뭐 그 밑에 보면 파워 BI, 파워 앱스, 뭐 파워 오토메이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이나믹 365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MBS라고 이제 불렀죠. MBS라고 불렀는데, 이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솔루션의 약칭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넘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명칭을 다이나믹 365라는 명칭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전에 있던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전부 다 이제 명칭을 바꿔버린 거죠. 마치 오피스 365처럼요. 오피스 365는 이전까지 저희들이 이제 뭐 오피스란 이름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오피스 365랑 그 밑으로 전부 다 그 포함되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인화 영역은 오피스 365 쪽으로 전부 다 이제 몰아져 있고, 이제 그 비즈니스 영역들, 기업의 영역들은 전부 다 다이나믹 365란 영역으로 전부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 365라는 이런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애저라는 그 저희 클라우드 환경 위에 하나하나 이제 얹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느 정도는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접근을 해보신 분들이 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버스라는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데이터버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툴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그 저장소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 위에 다이나믹 365라는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나하나 얹어서 이제 거미줄처럼 커넥을 가능하게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활용도 있게 데이터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 파워 플랫폼,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파워 플랫폼이라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 그 하나로 통합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 내용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365고요. 다이나믹 365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름을 변경해서 같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있다시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숙한 내용들도 있죠. 뭐 ERP 영역은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AX, 뭐 NAV, CRM, 뭐 그레이트 플레인, 뭐 비즈토, SQL 서버, 블라블라블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저희들은 레가시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의 특징들은 딴 거보다 셋업을 해야죠. 인스톨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셋업을 해야 되고, 동시에 컨피그레이션 잡아줘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어떤 다른 이종 간의 솔루션을 가지고 같이 데이터셋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란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싱글 사인원도 역시 별도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업데이트도 해야 되죠. 또 업데이트 해야 되죠. 또 업데이트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레가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솔루션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최근까지도 많은 부분이 오랩돼 가지고 넘어오고 있죠. 아직까지도 뭐 윈도우 서버 2022 버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SQL 서버 역시도 온프레마이즈 버전으로 해가지고 2022 버전 나왔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아직까지도 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흐름들, 마이크로소프트의 흐름들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변경이 됐죠. 사티아 나델라님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분이 그 프레스 브리핑에서 첫 마디로 내세웠던 얘기가 지금 이제 보셨던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였죠. 참 사실 저는 요 내용을 지금 프로젝트 와중에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와중에 보고 있었는데 뭐 사실 확 와닿진 않았어요. 도대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의 방향을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취임일성을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라는 이런 주제로 잡았을까?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2014년에서 시간이 좀 더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내용은 2018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의 에코시스템 맵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비즈니스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맵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작성한 맵이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맨 윗단에 다이내믹 365라는 저희 이제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단으로 보시면은 이제 오피스 365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옆에 보시면 링크드인이라든지 파워 플랫폼, 뭐 커먼 데이터 서비스,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영역들, 이기준 간의 인터페이스, 커넥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런 서비스들 그리고 외에 이제 저희의 가장 베이스라인이 되는 애저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 그 비즈니스 에코 솔루션 맵이 나온 거는 2018년에 나왔습니다. 2018년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금 이제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그 레가시 ERP 모습에서 완전히 좀 이제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되고 2018년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다가 지금 이제 2020년 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 25년 넘게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뭐 18,0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뭐 링크드인 사용자는 720만 명이죠. 만 명을 가지고 있고 M365 지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이나믹 365 기반으로 해서 파워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버스 이전에는 이제 커먼 데이터 서비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2년 만에 저희가 데이터버스라는 명칭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터페이스라든지 여러 비즈니스 타 이종 간의 비즈니스 커넥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툴이면서도 저장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파워 플랫폼과 데이터버스를 연결시켜주는 이제 플랫폼으로서 이제 CDP가 나와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개념도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우리의 이제 애저는 굳건하게 마지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 2월에 나온 내용이죠. 참 시간이 빠릅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2014년 3월에 취임을 했고 2018년도에 이제 아웃라인이 잡히기 시작했다가 2020년 와서는 이제 구체화되게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변경을 하고 있죠. 자, 이제는 이제 좀 더 가보면은 2020년 2월에 나와 있는 에코시스템 맵입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졌습니다. ERP 솔루션만 하더라도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다이내믹 365 파이낸스, 뭐 다이내믹 365 커머스, 뭐 블라블라블라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포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군별 특화 솔루션들도 이제 하나하나 장착을 해서 불과 2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추가적인 서비스죠. AI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애저에 대한 그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확장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RM이라고 불렸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그 역할들을 명확히 시켜주는 그 부분자를 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이나믹 365 세일즈라든지 뭐 다이나믹 365 커스터머 서비스 프로페셔널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해서 CRM의 펑션들도 상당수 확장을 시키고 뎁스가 깊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콜라보레이션 솔루션들도 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애저 내에서 같이 컴바인 될 수 있게끔 하는 콜라보레이션 솔루션들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점점 영역들이 확장돼 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은 단독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믹 D365 솔루션 내에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AI 솔루션들, 이제 자랑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랑입니다. AI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파워 플랫폼. 이전에는 이제 단순하게 얘기했던 저희들이 이제 파워 플랫폼에 대한 내용들이 역시 구체화되고 좀 더 뎁스가 깊어지고
이제 연결고리가 거미줄처럼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이제 끄트머리에 살짝 보면은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MR이라고 얘기를 하죠. 믹스드 리얼리티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그 리모트 어시스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뭐 VR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지금 애저 환경 위에 올라가 있고요. 총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구현 가능하게 해준 것들은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플랫폼에서 하게끔 전체적으로 에코시스템이 그 정교화되고 확장되고 지금 깊이 뎁스가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많은 내용들에 대한 변화가 이제 불과 8년 만에 지금까지 와 있는 거죠. 네, 오늘 주제로 다시 해볼게요. 너무나 많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약간 이제 흐트러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오늘 주제는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그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서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잘 그 소개가 되지 않고 인지가 조금 뒤떨어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ERP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뭐 여타 ERP 솔루션들에 비해 가지고 인지도가 낮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뭐 유명한 그 이러한 글로벌 제품들이 있죠. 글로벌 이제 보고서들이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뉴클리어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뭐 그 가트너라든지 이런 리서치에 대한 제품 그 소개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저희의 제품들은 이제 상당히 그 상위에 포진돼 있습니다. ERP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리더와 엑스퍼트에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020년 그 자료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는 한 요 정도 위치에 올라 있죠. 이번 그 2022년 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BI라든지 아니면은 RPA, 저희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죠. 그리고 로코드 플랫폼인 파워 플랫폼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높은 위치에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D365는 이러한 이제 그 파워 플랫폼들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기능들이 완벽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시장에 제대로 저희들이 소개를 못 시켜 드린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소개시켜 드릴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365의 이제 특장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그 뭐 처음 제목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제목 자체를 이제 그 소프트 애저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사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사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뭐 익숙한 용어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이제 어색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제 레벨을 저희들이 말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스와 그리고 이제 파스 그리고 IIS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세 종류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뭐 인프라로서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예전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뭐 IDC 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소규모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파스는 플랫폼으로서 사용을 하는 거. 이미 다 셋업이 돼 있고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거기에 저희의 서비스만 얹어가지고 그 저희의 솔루션만 이제 셋업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품이 있고 그 사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구독하는 개념이에요. 그냥 쓸게 뭐 이렇게 돈을 내고 구독을 하면은 바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로서 솔루션인 거죠.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죠. 다이나믹 365는 바로 이 사스 유일하게 지금 현재 그 사스 솔루션으로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원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뭐 애저 위에 보면은 저희 파워 플랫폼도 얹어 있고 그 위에 뭐 GitHub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365 비즈니스 솔루션들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여러분들께서 잘 지금 쓰고 계시는 M365 이제 기존에는 오피스 365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사용했던 M365 솔루션들도 전부 다 이제 그 애저 위에서 사스로서 제공이 되고 있는 솔루션들이죠.
이러한 사스 솔루션들의 특징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여타의 다른 솔루션들하고의 이제 차별화를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당히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니즈가 발생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빠르게 시장의 니즈에 맞게끔 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이 내용은 뭐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경험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고객사 중에 한 군데가 이제 IFRS 이번에 저희 16호 리스웩에 이제 변경이 되면서 2019년 1월부터 이제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비용 처리해서 이제 자산으로 이제 리스를 인식하는 그런 어떤 규정들이 좀 변경이 됐어요. 회계 기준 자체가 변경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여타 기존에 다른 ERP를 쓰시던 고객들은 전부 다 이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죠.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요 해당되는 이 사스 솔루션을 쓰지 않으셨던 고객 같은 경우는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벌써 이 D365 사스 솔루션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버렸더라고요. 이제 IFRS라는 어떤 하나의 규정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규정에 맞게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추가를 시켜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제 여기 잠깐 작성을 했는데, 가시성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넓게 확장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확장이라는 것들이 기존의 데이터의 한계들은 저희들이 그 내부망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화된 그 저희에 맞춰진 이런 내용들만 계속적으로 항상 운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내외부 소스라든지 어떠한 그 기능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공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제공을 못 받으면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인폼을 받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이제 선택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도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 솔루션에서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파트너라는 표현은 뭐 맨 첫 번째 소개드렸던 이제 민첩성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다양한 신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스 기반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뭐 AI라든지 IoT, 그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최신 기술이 이제 컴바인 돼서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개를 드렸던 한 10분 전쯤에 소개를 드렸던 저희 전체 비즈니스 솔루션의 이제 성장 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코시스템의 맵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아까 최신 맵이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마도 지금 한 두세 배 정도 더 지금 퍼지지 않았을까. 아마 내년 정도쯤에는 에코시스템 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산업 특화 솔루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비즈니스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이 블럭처럼 끼워서 껴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은 이제 비즈니스 솔루션들, ERP라든지 CRM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는 기본적인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뭐 IBM에서 썼던 이제 프로젝트 방법론을 사용해가지고 맨 처음에 as is라는 업무 분석 단계를 거치고 뭐 업무 디자인을 하고 뭐 거기에 개발을 하고 디플로이먼트를 하고 고라이브를 가고 이러한 일련의 단계들이 있는데 이제는 약간은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업무에 맞춰가지고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목표였다면은 지금은 반대가 되는 거죠. 쇼핑이 되는 거죠. 아, 우리 업무에는 이러한 솔루션이 맞아. 라는 형태로 하나하나 솔루션들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저희 기본적인 펀더멘탈인 기관계 시스템에 볼트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산업 특화 솔루션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장점 서머리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보안 리더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라는 사스라는 솔루션을 소개를 드리면은 상당히 고객사에서 반감을 가지셨어요.
우리 데이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런 저장소에 들어간다고? 그 보안은?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내용을 보면 어떡해? 라는, 좀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은, 뭐,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약간은, 그쵸? 그렇게 이제 허술하게 안 하죠. 그래서 이 글로벌 보안 리더라는 것들이 여러분들께서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쪽에서는 상당히 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시스템, 보안 뎁스에 있어서는 한 5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리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안 쪽으로도 이제 완벽하게 뭐 2중, 3중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져주는 그런 회사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민첩성이라는 측면에서 방금 전에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뭐 ERP 아니면 CRM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한번 설치하고 사용을 하면은 그 당시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왜냐면은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무엇인가 변경이 되면은 이제 추가로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그럼 한마디로 고도화라는 명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D365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2022년 제가 이제 요때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그런데요. 자동적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언제 종료가 되고 뭐 그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언제 업데이트 스케줄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스케줄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그 맞춤 이유가 무엇이고 변경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죠. 1년에 전체적으로 4번 정도의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생길 때는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바로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용자들이 판단을 하죠. 이 업데이트된 내용은 우리 회사에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 좋다. 내지는 이것들은 다른 쪽에 개발된 내용들과 다른 쪽에 어떤 뭐 우리 비즈니스와는 상충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최신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보통 ERP의 생명력이 10년에서 15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보통 회사들은 한 10년 가까이, 5년 좀 넘어서면은 10년 가까이 되면은 추가적인 솔루션들을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저희 이제 D365 비즈니스 솔루션, 비즈니스 ERP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어지죠. 항상 최신 기술과 항상 최신 레귤레이션을 맞춰진 솔루션들이 여러분들의 이런 추가적인 어떤 교체 니즈라든지 변경 니즈를 충족시켜 드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항상 최신 버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기능과 좀 더 나은 혜택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저희 D365 비즈니스 솔루션의 이제 장점 중에 가장 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쭉 나와 있죠. SQL이 있고, Azure 액티브 디렉토리 하에서 SQL과 데이터베이스 이런 내용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 내용을 이 장표에 넣은 이유는 사실 저희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사태도 있었지만은 이제 그 DR, 그러니까 디지스터 리커버리에서 이제 재난복구 환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집어넣습니다. 사실 저희 카톡 안 돼가지고 상당히 낭패를 겪었고, 그 외에 이제 택시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콜도 못 잡고 엄청나게 심각한 사태에 좀 직면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법령도 나온대요. 카카오와 관련된 그 DR과 관련된 이제 법령도 나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D365 같은 경우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답게 이런 것들이 애저 인프라의 DR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요. 2중화, 3중화 환경으로 운영이 돼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나 모든 시스템, 모든 내용들을 충분히 보관하고 보장해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그레이션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MS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으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인터그레이션 아키텍처는 필요가 없죠. 하지만은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대한 솔루션만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죠. 어떤 고객은 뭐 ERP는 SAP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고객은 뭐 예를 들어 BI를 태블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뭐 CRM을 CB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자유스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이 장표를 넣습니다. 하지만은 이 장표에 넣은 것들은 이 뒷면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 뒷면은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서 한 사례입니다. 네, 고객사 사례인데 저희가 이 회사를 이제 업무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수작업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레가시 ERP가 뭐 한 3, 4개 정도의 ERP를 쓰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아니고 여러 개, 이 회사는 전체 뭐 한 10개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뭐 레가시 ERP도 상당수 많고 MES라든지 뭐 공장에서 MES를 쓰니까 그 외에 이제 지점에서는 지점 ERP를 별도로 쓰고 또 매장에서는 또 포스를 쓰고 또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방릿이라는 어떤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쇼핑몰의 판매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 집계를 하고 또 이제 태블로라는 또 이제 BI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아우르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죠. 인터페이스가 안 되죠. 전형적인 하나하나 필요에 따라서 솔루션을 도입한 모습으로 이 회사는 만들어졌고 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빨간색 점선들은 다 수작업이고요. 그리고 연두색은 저희 인터페이스로 이어진 부분들인데 보시면은 참 답답하죠. 전체가 수작업이 인터페이스 안 되고 엑셀로 전부 다 하고 있고 뭐 블라블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이 회사가 사실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됐죠.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이 내용은 이제 기존에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뭐 사방넷이라든지 포스, 판매법인 ERP라든지 MES라든지 기존에 유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이 이제 저희 D365 솔루션으로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생산법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법인들이 하나의 D365의 인스턴스 안에서 기능하게끔 역시 이제 사스 베이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뒷면에 소개시켜드릴 파워 플랫폼 중에서도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저희 인터페이스 인터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에 대한 조회라든지 데이터 셋은 파워 BI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죠. 좀 어떻게 보면은 에지 때는 상당히 이제 수작업으로 하고 뭐 하는 부분들을 좀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을 했던 것들을 지금 이제 저희 D365 ERP 시스템, 사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는 파워 플랫폼과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빠르고 간편하고 그리고 정리된 모습으로 인터페이스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언급해드린 솔루션들이 사방넷 같은 경우는 이제 웹베이스로 진행을 하고 뭐 포스라든지 뭐 타 ERP 솔루션들 이런 거, 그 MES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모든 솔루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혀 저희 ERP 시스템, 사스 ERP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 사이가 이제 난감하고 곤혹스러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겠지만은 이러한 작업들을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손쉽게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손쉬워도 이거 볼륨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시간이 뭐 하루 만에 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원활하게 굴러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사들도 상당히 이제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 앞면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앞면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인터그레이션 아키텍처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각종 이제 데이터 스키마라든지 그 외에 이런 REST API, 오데이터 인터페이스 플랫폼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은 저희 이제 좀 심플화 시켜봤습니다. 앞단에서는 좀 이제 복잡한 내용들 좀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얘를 좀 더 단순화 시켜가지고 쫙 추격을 시켜봤어요. 아까 쫙 펼쳐져 있는 다이나믹 365라는 그런 이제 솔루션도 이렇게 하나로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번 세션에서 이번 그 내용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보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D365는 뭐 향상된 보안 성능 안정성 확장성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시면은
참 이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제가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복잡한 내용 보면은 저도 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장표보다는 이제 요런 내용이 좀 편하시겠죠? 이런 내용이 편하실 텐데 보시면은 이제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두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은 고객사,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핸들링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보시면은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 OS, 미드웨어, 블라블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온프렘 버전, 저희들이 이제 산에 서버를 두고 거기에 솔루션을 인스톨레이션을 하고 컨피규어링을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온프레마이즈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것들이죠. IaaS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인프라를 빌려 쓰는 거니까 서비스로서 인프라를 빌려 쓰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빌린 서버에다가 인스톨레이션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뭐 OS를 뭐 리눅스가 됐던 아니면은 윈도우 서버가 됐던 인스톨레이션을 하고 그 이유는 또 저희들의 몫입니다. 이제 파스는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이니까 당연히 뭐 윈도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저희 서비스를 이제 그 서비스를 인스톨하고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파스의 영역들이죠. 그러니까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그 솔루션들 그리고 솔루션들에 대한 이제 보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스 영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솔루션들,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믹스 365 같은 경우는 사스 솔루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객분들께서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부분들은 관리죠. 예를 들어 뭐 사용자 관리, 뭐 사용자의 권한 관리, 아니면은 사용자의 접속 관리 이런 것들이 사스 솔루션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들이 사실 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뭐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앱스 앤 데이터가 있고 사스, 파스, IaaS 내용들이 있고 각 디바이스별로 해가지고 인튠이라든지 그쪽 시큐리티 센터들이 있고 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심플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관리만 하시면 되게끔 MS에서 그러니까 보장을 한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가능한 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의 원 플랫폼의 모든 솔루션들을 얹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문제죠. 가능한 일이죠.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보안 롤이라든지 퍼미션 관리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 권한을 계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GDPR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글로벌 규제를 애저 안에서 이제 통제할 수 있게끔 그 글로벌 인프라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그 디바이스를 제어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등록되어 있는 그 노트북으로만 어떤 사이트, 저희 이제 뭐 예를 들어 솔루션 그 사스 솔루션 D365에 접속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그 보안이 강력하게 그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이제 많이 그 유행하고 있는 MFA 상당히 이제 귀찮은 솔루션이죠. 뭐 접속을 하려면은 저희 이제 어떤 인증키를 받아가지고 그 인증키를 입력을 해야지만이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냈더니 저희 이제 내부의 보안을 담당하는 직원이 상당히 강력하고 좋은 솔루션이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귀찮아야지 좋은 보안이 잘 되는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기능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죠. 아주 강력하게 보안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개략적으로 저희 이제 그 D365라는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 가지고 쭉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뭐 빠르게 ERP라는 그리고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예전에 제가 뭐 그 1999년도에 맨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ERP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거든요. 뭐 용어 자체가 생소했는데 지금은 사실 ERP라는 용어가 생소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ERP에 대한 기능들도 사실은 예전과는 다르게 거의 그 평준화돼 있어요. 뭐 판매 주문이라든지 마스터 관리라든지 뭐 어떤 생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ERP 솔루션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솔루션들, 뭐 SAP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가트너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그 장표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완벽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파워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꺼낼 텐데요. 일단 파워 플랫폼이 뭐냐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애저가 있고 D365라는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있는데 오피스 365도 있고 이 파워 플랫폼 이 중간에 데이터 셋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연동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좀 더 편리하게 뭐 이렇게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사실 그 무엇인가가 파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라든지 애저라든지 다이나믹 365라든지 이렇게 연동해 가지고 어떠한 그 기능을 구현해내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내용을 뭐 조회할 수 있게끔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생산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떠한 하나의 그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독으로도 실행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서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참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D365와 뭐 오피스 365와 애저와 이런 것들이 서로 그 내용들을 인테그레이션을 하는데 특수한 개발자 아니면은 뭐 그냥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이 내용을 할 수 있다 한다면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경외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개발자분들 이분들이 이제 있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을 인터그레이션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향하는 바는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은 이제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로코드 플랫폼이라는 것들은 사실 이 코드라는 것들이 하나의 이제 소스죠. 이런 소스나 이런 코드들을 복잡하게 가져가지 않고 단순하게 뭐 드래그 앤 드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내용을 연동하거나 아니면 해당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파워 앱이라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툴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자동화시켜주는 파워 오토메이트. 앞단에 제가 고객사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이제 이종 솔루션 간의 인터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상당히 높죠. 예전에 뭐 한 달씩 걸렸던 것들이 지금은 2주가 채 안 걸릴 정도의 이제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파워 BI라는 이제 뭐 비즈니스 그 분석 툴이죠. 분석 툴이고 대시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인데 여러 가지의 데이터셋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당되는 툴에서 집계를 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게시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손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는 저희 이제 챗봇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죠. 뭐 요즘 보험사 같은 데서 아니면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이 고객 상담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물어보면 요금 이러면은 바로 이제 요금에 반응해 가지고 저희들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금이 언제고 무슨 요금제가 있고 이런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요렇게가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요 외에도 몇 가지들이 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한번 가볼게요. 파워 앱스는 이제 뭐 옆에 화면들이 나와 있지만은 좀 이따가 저희들이 이제 시연을 간략하게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툴이에요. 툴이고 이 파워 앱스라는 이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인터넷이 접속되는 모든 환경에서 저희들이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죠. 뭐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셋도 볼 수 있지만은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나와 있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 ERP라든지 CRM이라든지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파워 앱스를 통해 가지고 게시하고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태블릿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툴이 파워 앱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아주 높은 영역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 부분들은 전문 개발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은 그 전문 개발자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저 같은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공유하거나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널리 퍼질 수 있게끔 쉐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인데요. 뭐 기한이 지난 메일에 대한 자동 알림이라든지 일정에 따라서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서로 인터그레이션 한다든지 이동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하나의 뭐 API 인터그레이션에 대한 그 툴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RPA라고 하죠. 어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메일이 매일 아침마다 메일이 온다 하면은 그 메일의 데이터셋을 집계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리포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요즘 뭐 유명한 RPA 툴들 많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은 기능들을 저희 파워토메이트에서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BI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 요즘 이제 하도 핫하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사용자들이 그 요구사항에 맞게끔 디자인을 탐색해서 구성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내용들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 오늘 그 대화 주제 자체가 세미나 주제 자체가 D365 와 그 파워 플랫폼의 연계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파워 플랫폼들이 어떻게 D365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리고 계속 저 친구가 앞에 나와가지고 쉽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정도로 쉽고 그 ERP 시스템에서 어떻게 인터그레이션이 돼서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간략하게 데모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그 데모에 앞서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먼저 이제 이러한 여러 커넥들이 필요합니다. 뭐 이 커넥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D365 내부적인 그런 애저 환경 위에 올라가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커넥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 데이터버스라는 하나의 저장소이자 툴인 역할을 가진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엮어주니까. 근데 그거 외에도 뭐 여기 나와 있지만은 뭐 드롭박스라든지 뭐 여기 지금 보시고 계시는 몇 가지 우리 ML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마이크로소프트 외적인 타사에서 개발한 내용들이 좀 있죠. 이런 툴하고도 이제 손쉽게 연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온프레마이즈 셋업 영역에서 온프레마이즈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도 자동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사전에 이렇게 많은 프리빌트된 커넥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빌딩 블록,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볼트온의 개념인데 사용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엮어 가지고 하나의 커넥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러한 커넥들은 계속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사용자들이 등록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확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당되는 내용들은 하지만은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훨씬 더 많은 이런 커넥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 비즈니스 솔루션과 그리고 저희 파워 플랫폼들이 손쉽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간단하게 데모를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보시게 될 거고요. 이 내용은 저희 회사의 그 하동규원 프로가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윤 CNS 하동균 프로입니다. 네, 오늘 파워 앱으로 얼마나 ERP와 간단하게 서드파티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365 다이나믹스 파이낸스 오퍼레이션 화면이고요. 네, 여기서 판매 주문 화면을 간단하게 파워 앱으로 만들어보는 시연을 할 겁니다.
현재 저희 ERP 내에서 판매 주문 화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판매 주문, 판매 주문이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현재 이제 고객 계정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고객 네임,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ERP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파워앱스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연동해서 사용자들에게 이제 공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워앱스 포털이고요. 여기 만들기라는 탭을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원본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고요. 데이터버스는 물론이고 쉐어포인트나 엑셀, SQL 서버 같은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이나믹스 365 파이낸스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ERP 같은 경우에는 SaaS가 이제 도메인에 종속이 되기 때문에 내 계정이 ERP에 등록만 돼 있다면은 연결에 파이낸스 오퍼레이션 앱스 커넥터를 선택해서 로그인하는 절차만으로도 데이터 원본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커넥터 같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보고 싶은 테이블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객 정보를 볼 거기 때문에 커스터머스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도 파워 앱 템플릿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한 번으로 데이터를 보고 편집하고 ERP와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앱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지금 파워 앱스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 데이터 필드가 지금 자동으로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싶은 정보를 매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클릭하고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클릭하고 여기 이제 제가 필드명을 알고 있다면 this 아이템의 고객 계정이라는 것만 입력시켜도 현재 고객 계정에 대한 리스트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객에 대한 계정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보고 싶다면은 밑에 이름이라고 입력하면은 밑에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이름 혹은 설명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은 고객 계정에 대한 내 고객 이름. 이걸 ERP와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은 D001이 네임이 콘소서 유럽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내가 필드명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하지라고 한다면은 여기 필드에서 자동으로 이제 드롭다운을 통해서 여기 어떤 필드가 있으니까 이걸 내가 선택해서 써야겠어 라는 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고객의 통화 정보를 알고 싶다면은 통화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맨 밑에 유로, 달러, US 달러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고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편집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고객 그룹을 현재 80에서 90으로 바꿨는데요. 90으로 바꾸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면은 여기 D001 콘투스 유럽이라는 고객이 현재 80이었는데 제가 방금 90으로 바꿨으니까 이거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90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 3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파워앱스를 하나 만들어서 ERP와 데이터를 통신할 수 있는 앱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앱스의 이제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앱 하나를 간단하게 만듦으로써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이든 웹이든 팀즈든 ERP든 어디서든 이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간단한 방금 만든 앱을 ERP에 한번 이렇게 같이 올려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샘플이라고 저장하고
게시하게 된다면은 방금 제가 샘플이라고 만든 앱이 이렇게 게시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ERP에서 여기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방금 만든 파워 앱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스널라이즈라는 탭을 통해서 이 앱을 제가 맘대로 커스터마이징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다 앱을 붙이겠다. 어디다 붙일 건지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 add on app 해서 파워 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샘플이라고 부르고 방금 제가 만들었던 앱의 앱 아이디만 알고 있다면은 앱이 이제 지금 쿠키가 블럭되어 있는데 쿠키만 풀어주게 된다면은 이건 제가 전에 만들어 놨던 건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파워 앱스가 지금 ERP에 붙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삭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안 날아가고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쨌든 저런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파워 앱스를 어떻게든 ERP에 쉽게 붙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네? 이거 시간 관계상 이거 지금 거의 다 끝나서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방금은 이제 제가 급하게 만든 거니까 이제 저렇게 간단한 디자인으로만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샘플 같은 경우 이 D001에 대한 고객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맨 밑에 지금 저희가 달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파워 앱스를 좀 더 이쁜 디자인으로 파워 BI랑 연동을 시켜서 직원 수가 몇 명이고 신용 등급은 좀 푸어하고 신용 한도나 뭐 이 고객에 대한 연락망들 혹은 이 고객의 주소라든지 내가 현재 이 고객의 어떠한 아이템을 제일 많이 매출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ERP를 통해서 유저들이 쉽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뭐, 방금 작업한 거, 네네. 그래서 이야기, 작업, 관리자가 작업을, 네. 네네. 관리자가, 실제로는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비스가 장애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작업을 해서 이력을 확인하거나, 예, 그것도 파워S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방금 샘플이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걸 자세히라는 것들 들어와서 이제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만들었고 배포만 했기 때문에 버전이 하나만 올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이 버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테스트를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13번의 배포를 거쳤고 현재 12버전이 게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가 다시 10버전에 있는 걸로 복원을 하고 싶다면 10버전을 선택하고 복원을 누르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다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버전, 몇 개 정도의 작업, 선택적으로는 현재 지금 되는 거는 없고 제가 내가 언제 어떤 배포를 했는지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는 유저가 직접 개발한 사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정도는 갖고 있어요. 네, 일단 뭐 하동균 프로가 내용은 잘 설명을 해줬고요. 저희들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거죠. 너무나 손쉽게 저희들이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그 내용들을 서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존의 그 전통적인 ERP라든지 전통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에서는 감히 상상을 못할 정도의 이제 확장성 내지는 뭐 세월이 변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저도 이 정도로 세월이 확확 변하면서 놀라운 내용들이 올라올 줄은 꿈에도 못 봤는데 제가 살아생전에 그러한 모습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레퍼런스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D365를 쓰고 있고 저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도입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도대체 이거 쓰는 회사들이 있나? 솔직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제 검증된 솔루션이냐. 사실은 검증됐다라는 것들은 이제 아무리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까? 실제로 이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스타벅스도 있네요. 로레알이라든지 뭐 콜롬비아, 그 외에 뭐 펩시, 뭐 루프트한자 저희들이 아는 회사들 상당수 지금 많이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파타고니아도 있고요. 파타고니아는 유명한 회사죠. 도요타도 있고 벤츠도 있고 상당히 많은 회사들. 카나디안 구스도 있네요. 카나다 구스도, 소니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간단하게 에어버스라는 회사, 뭐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왜? 뭐 저희가 잘 아는 르노 그룹에서도 저희의 ERP 솔루션, 그러니까 뭐 D365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피스 365라든지 파워 BI, 뭐 애저봇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카콜라 베버리지에 대한 이제 아프리카에서 코카콜라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죠. 이 회사 역시도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D365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SK에코프라임이라는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다른 회사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다른 회사하고는 약간은 결이 틀리게 이제 예전에는 SAP ERP를 사용하다가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D365로 이제 전환을 한 고객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셋업이라든지 컨피그레이션 하는 환경들에 대한 시간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구축이 됐어요. 뭐 전체적으로 구축 시작부터 끝까지 한 5, 6개월 만에 전부 다 구축을 종료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스 ERP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빠르게 구축이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내용은 크게 이제 뭐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이제는 사스 클라우드 솔루션으로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을 전부 다 전환을 하고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원활하게 통신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별도의 솔루션들이 이제 파워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인데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훨씬 더 풍요롭고 확장성 있는 솔루션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검증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충분히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그 즉각적으로 구현이 가능할 정도의 레벨이 돼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본 세션은 이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 그 팀즈 메시지 상에서 창에 올려놔 주시고요. 연락처는 저희들이 별도로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저희 채창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마이크로소프트 ERP 저희들이 준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D365 파이낸스 앤 오퍼레이션 파워 플랫폼 커넥션과 관련된 세미나를 종료하도록 하고요. 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